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 교착 속 동부 전선 격화 및 크림반도 긴장 고조 이스탄불 협상 가시적 성과 없이 종료 양측 입장차 여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동부 전선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크림반도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간의 평화 협상은 2시간도 차에 안 돼 종료되었으며 양측은 휴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이며 정직한 휴전이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며 이것이 외교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러시아 측이 휴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푸틴 대통령이 외교를 계속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루스템 우메로우는 키이우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에 준비되어 있으며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최소 30일간의 완전한 휴전 강제 추방된 우크라이나 아동 송환, 모두 대 모두 방식의 포로 교환 등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준비성을 보여야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 대표단장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는 양측이 대규모 포로 교환 1000명 대 1000명에 합의했으며 이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측도 이를 확인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양국 정상 간 직접 회담을 제안했고 러시아가 이를 인지했으며 러시아 대표단은 협상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P통신은 우크라이나 관리를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 철수 및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의 영토 할양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한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이스탄불의 러시아 대표단이 전쟁 종식을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고 전했다. 영국 총리 대러시아 공동대응 강조 서방 제재 강화 가능성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및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후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긴밀히 통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의 발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30일간의 휴전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방이 대러 제재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러시아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거부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며 러시아가 분쟁 종식에 나설 때까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부 전선 토레츠크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으로 부상 도네츠크주 토레츠크에서는 우크라이나 제100독립기계화여단 별칭 강철여단 이 러시아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이자 러시아 군사적 실패의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는 봄, 여름 공세에서 대규모 병력을 토레츠크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 깊숙이 진입하는 관문이자 도네츠크주 전체 장악을 위한 핵심 목표로 간주된다. 제100여단 공보장교 세르히 코민스키는 토레츠크 주변에서 10개월간의 교전으로 러시아군이 2만 명 이상 사망하고 5만 명 이상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이 막대한 군사적 피해를 입었으며 수적 우위와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단 1km도 전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강철 여단을 도네츠크 전선에서 가장 전투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확고한 부대 중 하나로 평가했다. 토레츠크는 2014년 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가 11년간 사수해온 최전선 도시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보급로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러시아 군사 분석가 빅토르 리토프키는 토레츠크가 대규모 석탄 채굴 중심지이며 최대 70, 80m 높이의 폐석 더미가 포격 진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공군 장거리 타격 성공 주장, 크림반도 내 화재 및 폭발 발생. 이러한 교전 상황과 함께 우크라이나 공군은 지난 5월 15일 Su-27 전투기가 루한스크 지역 리시찬스크에 위치한 러시아 지휘소를 장거리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해당 전투기는
약 60km 거리에서 대형 비유도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비스텔스 구소련 시대 전투기로서는 놀라운 사거리이다. 공개된 드론 영상에는 대규모 폭발 장면이 담겼으며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나 전자전 개입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한편 5월 16일 우크라이나 매체 더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통제 중인 크림반도 페레발레 마을의 탄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램 채널 크림스키 베테르는 드론 공격 중 발생한 여러 차례의 폭발 이후 화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흑해 함대 소속 제126 독립해안방어여단이 페레발레 인근에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당국은 심페로폴과 알루세타를 잇는 도로를 봉쇄했으며 크림반도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이 공유됐다. 세바스토폴의 벨백 및 카차 군사 비행장 인근과 피올렌트 곧 발라클라바 바흐치사라이 지역에서도 폭발이 보고되었다.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행정수장은 크림반도 상공에서 드론 6호기가 격추되었다고 밝혔으나 피해나 사상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으며 더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해당 정보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2022년 2월 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내 러시아 목표물에 대한 다수의 성공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러시아 흑해 함대에 큰 피해를 입힌 바 있다.